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59분 4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19포인트가 오른 상태로 중소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일부 때 인사를 드릴 때보다도 상승폭이 커진 상태라서 오늘 장 마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자, 이제 막 오늘 장이 마쳤습니다. 자, 양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을 보면요, 15.47포인트가 올랐네요. 1922.22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0.81%가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별로 보면요, 투자 주체별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만이 424억 원을 팔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00억대, 16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양자 간의 갈림 좀 갈렸습니다. 하지만 그 폭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외국인도 그다지 많이 팔지 않았고 사들이는 기관과 개인도 그다지 많이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중립적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볼까요? 5.64포인트가 오르면서 547.1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1포인트가 조금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일은 550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나오고 있죠. 2.7원이 올라서 1119원으로 마쳤고요. 코스닥 투자 주체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선 451억 원, 기관이 214억 원을 사들이면서 오늘 시장이 1%가 넘는 상승장을 보이는데 주역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한 주를 새롭게 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제가 일부 때 인사드린 것처럼 오늘 봄 분위기가 정말로 좀 많이 느껴집니다. 바람도 그냥 살랑살랑하고 기온도 좀 햇빛 아래 이렇게 햇빛 쬐고 있으면 좀 따뜻한 기분도 들고 본격적인 봄이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 흐름을 봐서는 좀 봄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 어떨지 LIG 리서치 센터의 안수홍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체크될 일정과 코스피 예상 밴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1890에서 19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는 주가 자산 비율이 1.0배가 189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쪽 밴드 하단을 확인한 후 반등하는 모색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보다는 좀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주의 주요 이슈는 화요일에 중국의 PMI 제조업 관리자 지수죠. 그다음에 유로존의 제조업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중국은 지난달에 50.9로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하락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계속될 것인지가 관심이고요. 유럽 역시 기준선이 50점 밑에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하락세가 하락폭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좀 관심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한국 대표 기업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하나금융, 대우건설 등 우리나라 대부분 주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화요일부터 쭉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GS건설이라든가 어닝 쇼크를 준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있어야 될까요? 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보통 실적이 나쁜 기업이면 좀 실적 시즌 지나서 나중에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먼저 매를 맞자 그래서 먼저 발표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들은 그렇게 어닝을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사진은 없어 보이고요. 현재 지금 3분기 연속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향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을 계속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전 하향 조정은 상당히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 하향 조정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서 논란은 이런 불확실성은 좀 완화될 것이다. 이번 분기만 지나면은 기업 실적 우려는 조금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 현상에 대해서, 엔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려주길 기대를 했는데요. 의외로 면죄부를 주는 양상으로 반대 흐름으로 갔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G20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좀 무제한적으로 양적 완화하는 것이 주변국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견제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일본의 이런 무제한적 양적 완화 정책을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로 당분간 엔화 약세, 다시 말하면 엔 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가는 이런 약세 국면은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좀 악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한 이번 주에 일본의 금융정책회의가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물가 상승 전망을 다소 올려서 자기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금 좀 좀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은 일단 전 세계 우리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입장이 일단 양적 완화를 용인하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 약세가 우리 증시에 조금 좀 부정적인 좀 펀더멘털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 업종의 상승세가 좀 전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노조의 줄 소송 사태로 실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패소할 경우에 약 2조 원에 달하는 일회성 비용이 들 전망이다. 상당합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일단 통상급의 범위의 인정에 대한 이슈인데 이는 좀 매우 큰 법률적이 있습니다.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전체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안이 크기 때문에 금방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뭐 한 최소한 뭐 두세 번의 법률적 판단이 들어가는 좀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일단 뭐 여태까지 나온 법률적 안건으로만 보면은 개별 기업에서 기업이 좀 통상급의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나왔지만은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이었고 또한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서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똑같이 이렇게 통상 기준을 인정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주가의 영향이 큰 만큼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소후 또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업종의 1분기 실적 이 좀 컨센서스를 소폭 미달하고 있고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에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2분기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일단 좀 무게의 중심은 실적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노조의 소송 이슈보다는 좀 그것은 좀 장기적인 이슈고 단기적으로 실적을 판단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언론에서 바이트만 총재가 금리 인하 시사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 자리에서는 통화 정책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져야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또 밝혔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앞으로는 이 금리 인하 쪽으로 이게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유로존에서는 지금 각 나라들의 좀 재정이 취약한 나라들을 위한 이런 막대한 통화를 푸는 정책을 뭐 다 거의 뭐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 방법을 썼고요. 이제는 통화 정책으로 남은 것은 금리 정책인데 여태까지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긴축을 중시하는 독일에서 반대가 많았었는데 최근 유럽의 경기 상황을 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고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등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 유럽 전체의 경제 활동에는 좀 플러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ECB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급락 여파로 제약업종 전반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이니만큼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큰 양상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뭐 거의 4일 연속 뭐 한가에 가까운 이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조금 좀 하락세는 멈춰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의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그 불확실성, 리스크가 바이오 산업 전체에 전체로 퍼지면서 차익 실현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들도 좀 손바뀜이 좀 활발하게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실적이 좀 분명하게 있고 꾸준한 잠재 성장이 높은 바이오 업체들은 분명히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는 어떤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한 한미 FTA 및 뭐 한EU FTA로 복제약 생산을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협력과 수출이 늘어날 것은 또 분명합니다. 또한 역시 중국향 의약품 및 장비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실적이 분명하고 또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분명한 이런 바이오업체 중심으로 좀 투자를 좀 투자 범위를 좀 축소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은 좀 쏠림이 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쏠림이 심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개인이 낭패를 겪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쏠림이 심해지는 이유는 국내 유동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중소형주로 쏠림이 좀 큰 상태지만은 이게 급격히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보실 때 역시 그 박스권을 정해놓고 이 하단에서는 낙폭 과대주를 좀 매수하시고 또 그 상단으로 갈수록 또 이익 목표를 짧게 갖고 이익 실현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수 역시 그 주가 자산 비율 1배 수준을 약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산업재해 금융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신다면요. 네, 역시 이제 낙폭이 컸던 산업재 금융주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산업재에서는 LG화학 또는 그 조선주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건설에서 그 실적이 안정적이고 그 수주가 좋은 삼성물산. 또한 최근 그 소재 중에선 최근 금값이나 아연값 하락으로 크게 주가 조정받은 고려아연 등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까지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저점 매수하는 것이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지금 주신 질문,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에 대해서 저가 매력을 느끼고 사고 싶은 분들도 좀 계실 텐데, 근데 뭐 금값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이게 더 급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선뜻 좀 손이 안 가거든요. 자, 그런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고려아연이 지금 고가 50만 원에서 지금 한 28만 원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이 자체로는 금값의 하락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려아연이 금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업이 금값 하락에도 상관없이 기업이 꾸준히 낼 수 있는 어떤 그 순자산 비율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반등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 리스크보다는 좀 상승할 그 가능성, 업사이드 포텐셜이라죠.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지만은 일단 최대 그 주가 순자산 비율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큰 위험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엔저의 어떤 그 영향이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당히 좀 지속될 것 같아요. 한두 달 더 지속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노조의 소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이 조금 좀 기대 이하로 나온다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실적 발표와 엔 약세의 어떤 엔 달러 환율이 한 100엔에서 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이 지나야 일단 뭐 반등이 나설 것 같고요. 그런 시기는 저희들 한 6월 달 정도 보고 있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좀 주가 흐름을 관망하는 이런 좀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IG 리서치 센터의 안수홍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오늘장이 시원스럽게 잘 올랐는데요. 수급상 특징과 업종별 특징이 어떻던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대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 날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흐름상으로는 코스피의 이 상승세 자체가 오늘은 좀 더 다르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섰던 부분은 아니었죠. 하지만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를 좀 더 유념하게 보셨던 분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봤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4천 계약 가량을 좀 더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의 매수세가 유효했던 오늘의 하루 그만큼 차액 비차액에서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던 부분이 어느 정도 선물 매수세를 이끌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지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바닥권을 지금 1900선 정도로 뭐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을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 모멘텀이겠죠. 그래서 악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STX발 악재도 있었고 거기에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G2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던 4월이었지만 마지막 1900선에서는 지금 상승 모멘텀을 돌아서는 모습 여기에 상승 모멘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추경 예산안 발표가 되고 난 다음 지금은 악재가 사라졌다는데 좀 더 의미를 좀 둘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라는 우리에게 또다시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코스피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효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IT 전기전자 쪽에 매수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지수를 올렸던 건 아니었죠. 그만큼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중용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약품이라든지 금융업종은 일본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미국발 지금 금융 완화 자체가 지금은 금융업종을 좀 더 상승 움직임을 좀 부추긴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금융업종에 대한 강세를 좀 들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기관은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대형주 쪽에 몰리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던 거는 바로 기관의 매수세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유효했고요. 당연히 애플발 실적 우려감이 우리나라의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고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IT라든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오락물 업종에 매수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수급 분석까지 해봤고요. 오늘장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예, 오늘장 특징주가 있다면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좀 유효하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미리 조금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유틸리티 업종 중에 한 개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따라간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기관의 수급이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이 미리 어느 정도는 지금 선매수를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었고 당연히 연기금도 매수 또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될 때까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위에 맥점을 한번 짚어본다면 34,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34,000원 부근이 지금 저항권 움직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4,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성으로 34,000원까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괜찮지만 지금 롱런을 하시기에는 34,000원의 저항 구간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휴비츠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확대로 인한 관련주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 확대에 대한 과도기 상황을 지금은 지나고 있다는 움직임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무런 대처 방안도 내세우지 않죠. 그만큼 내수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안화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한다면 당연히 내수적인 부분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본의 양적 완화를 좀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는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면 우리가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에서 좀 더 수혜주를 찾아보자. 그런 종목군이 바로 휴비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광학 렌즈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 시장이 연 2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겠고요. 당연히 실적 또한 동반돼서 같이 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급등 차트의 움직임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이어질 전망으로 좀 해석을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우리가 홀딩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추가적인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인프라웨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 그리고 많은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펼치셔서 오피스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적혀 있을 건데 그것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좀 더 키우겠다. 그런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더존비존온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웨어 같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들이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에도 지금 보급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갤럭시 S4가 26일날 발표가 됩니다. 26일날 출시가 되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신고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전에 12월 달에 보면 큰 고점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갤럭시 S3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올라왔던 모습이었는데 갤럭시 S2죠.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은 한 번 더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스마트폰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국의 하웨이라는 업체 지금 세계 글로벌 2위, 3위까지도 치고 올라오는 형국인데 거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인프라웨어 계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리고 게임 업종에 대해서 지금 모바일 웹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13,000원 밑에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가담을 해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프라웨어, 한국전력, 휴비츠 이 세 종목을 오늘장 특징주로 들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시원스럽게 올랐습니다. 내일장도 올라주길 기대하면서 잘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터 전략은 무엇인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홍준 과장, 이명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이렉터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산다면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홍준 과장께서는 종목별 차별적 접근을 개별 종목과 실적주, 종목은 원익 IPS를 들었습니다. 자, 이명식 전문가는 실적 개선주, 제품 가격의 인상 기업과 설비 투자 수주 모멘텀, 그리고 구조 조정 기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줬고요.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네, 종목별로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최용준 과장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예, 시장이 오랜만에 조금 반등세를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반등을 했던 부분들은 좀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좀 감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3, 4일 정도 많이 매도세가 발생했던 부분들은 외국인 매도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은 뱅가드 쪽에서 발생되는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 6월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올라갈 때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분 감안했을 경우에 조금 이제 좀 차트상으로서 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 흐름은 간단히 보고 일단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1월 말에 많이 급락을 했을 때 그 전부터 한 1월 중순쯤부터 1월 말까지 외국인 매도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3월 초반부터 3월 중순까지 하락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4월 한 25일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한 며칠 전까지 급락했던 부분들, 이 추세를 이때 급락했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라든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다기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매물이 좀 집중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매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 때마다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에서 단기 대응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26일 이후에 이제 뭐 갤럭시 S4 발표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향후 태블릿 PC라든지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같은 그런 업종에서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과는 좀 차별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 특징적인 좋은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엔화 관련됩니다. 엔달러가 다시 100엔대를 돌파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또 실적된 부분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좀 작용을 했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제 100엔 한번 100엔대 근처에 오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조금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부분들이 완화되고 추가적으로는 조치가 안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나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금 시점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부품주 위주로 좀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림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적으로 턴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 관련 업종입니다. 바이오 관련 업종도 셀트리온 사태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이제 금요일 흐름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업체입니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 업체와 관련 없는 바이오 업종들도 같이 빠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날 많이 급락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플러스권으로 전환했던 바이오 업종들은 다시 한번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물을 던졌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업종들,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온 업종들은 다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진정되는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이 반영했다는 부분을 좀 해석하시고 좀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도 1900선에서 강하게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1900선 초반 흐름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1배 수준이고, 그리고 퍼 기준으로 8.3배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1900선에서는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 말씀드리되, 종목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해라. 그만큼 이번 기업 실적 시즌 관련해서 좀 쇼크를 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후반부터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GS건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워닝 쇼크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전 업종, 특히 경기인기 민감주 쪽으로 확산이 됐는데, LG화학의 실적 발표를 분기점으로 해서는 좀 어닝 쇼크에 대한 그런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단기간에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는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일단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그 기관에서는 뭐 현재 그 경기 민감주의 경우 뭐 가치주로서 뭐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그 주가 하락폭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국내 변수가 계속해서 뭐 그 돌발적으로 반복돼서 시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금일도 뭐 엔화가 뭐 100엔 부근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업들의 그 펀더멘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적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뭐 셀트리온 여파로 인해서 뭐 바이오주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아레난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상장 폐지의 심사에 들어간 만큼 무엇보다도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그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뭐 긍정적인 요인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현재 그 물가 연동 채권 수익률이 10년 국채 그 만기 수익률보다도 수익률이 최근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부 그 장치 산업,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 원자재 하락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용 감소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은 현재는 오히려 뭐 경기 그 둔화를 그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조만간에 금리 인하 소식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뭔가 다시 한번 내수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만 나온다면은 주가는 한 번 더 그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그 내용과 그다음에 향후 전망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같은 업종 내에서라도 기업들 간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펀더멘탈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요. 이 점을 잘 살피셔가지고 옥석 가리기에 일단은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과장께서는 개별 종목과 실적주 말씀하셨네요. 네, 며칠째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비슷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6월 달까지는 뱅가드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6월 달 이후에 장세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일부 제가 종목 접근해드릴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단기 트레이딩 갖고 갈 종목을 조금 구별해서 갖고 가시라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종목 접근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뱅가드 펀드 물량이 다 해소되고 났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매출이 오히려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업종 위주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등락하기 때문에 일부는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빠지는 도중에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하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한 차례 지금 이제 지난주 초반이랑 이번 주 초반을 비교해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도 기업이 하향 실적이 한 차례 더 내렸던 그레이드가 한 단계 더 내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분기 실적까지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1년 이상 하향 조정이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바닥권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실적 관련주들도 여전히 접근하실 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IT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 관련 업종도 오늘 빠졌다 다시 올라왔던 업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IT 섹터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이익 전망치나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지금 전 업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폭이 컸지만은 IT 관련 업종들은 이익 상향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과정에서 접근하시자 말씀드리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 업종 내에서 상승폭이 적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종목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워닝 아이피스를 이번 주 거쳐서 지난 주랑 이번 주랑 계속 추천드린 이유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연기금 매수가 계속 재개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연기금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나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금요일날 좀 반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해 A 지수가 뭐 상장되는 부분들 외국인 쪽에서 조금 접근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일시적인 반등이 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날 이제 중요하게 빠졌던 부분들은 일단은 홍콩 H 지수를 일단 흐름 보고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 H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금요일날 조금 중요한 반등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지금 11월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급락했던 그 지수만큼 좀 되돌렸던 흐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이제 중순 이후에 중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한국 관련 이제 외국인 펀드로 제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크진 않았었지만은 중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계속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중국 시장 자금 유입 많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중국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 이제 빠졌던 측면들이 발생했고요. 하지만은 지금 만선 부근에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중국 관련주들 큰 시세는 안 되려고 하더라도 낙폭화 대조를 위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지수가 돌아설 때 보면 낙폭화 대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진 않지만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이후에 다른 업종들 이제 실적이 나오는 업종들도 같이 순환매 흐름 쪽에서 올라간다는 감안했을 경우에 지금 주가 시점은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실 때 실적을 좀 보시면서 지금 종목을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명식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은요? 네, 최근 들어서 IT 섹터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요인은 뭐 아무래도 2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에서 일단은 뚜렷하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상승한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선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제품 가격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요금리 인상을 한 음식료 섹터, 그 다음에 한전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반등하자 IT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즉 시장이 불안할 때는 내수 관련주에서 제품 가격 요금 인상한 내수주들의 선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처럼 지수가 반등할 때에는 역시 IT 섹터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뱅가드 물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등락폭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LG전자의 특징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그런 구조조정이 일단은 뚜렷하게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노키아 실적이 발표됐는데 스마트폰 판매가 LG전자보다 뒤처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LG전자의 그런 선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고요. 삼성테크인 또한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최근 1년 넘게 구조조정이 진행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작년 4분기, 1분기 초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삼성테크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역시 구조조정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잘 봐야겠고요. 중소형주에서는 한솔 CSN이 물류 부분 강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소모성 자재 기업인 아이마켓에 대한 인수 이후 이러한 것들이 펀더멘털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조선주 상당히 우려감이 많았는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수주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아몰레드 장비 업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현재 설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삼성, LG, 현대 이쪽에 압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견기업들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경기 부진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유동성 확보 자체적인 구조조정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계속되는 그런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일단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는 뭘 살지 궁금합니다. 최용준 과장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원익 IPS를 재추천하셨는데요. 자, 이미 수익이 8.7%나 나 있습니다. 자, 목표가 이미 도달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AS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설명 등 재추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원익 IPS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원익 IPS 경우 상반기 턴어라운드보다는 하반기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선침의 과정에서 접근하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원익 IPS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AP 시스템이라는 좀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몰레드 관련 업종들 중에 잘 가는 축이 코스피에서는 조금 제일모직을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AP 시스템, 원익 IPS 쪽으로 지금 시세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간단히 보고 좀 말씀드리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 한 8,000원 선에서 13,500원, 14,000원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거의 50% 이상 시세가 나왔던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시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은 상반기에 이제 실적 턴 부분이 컸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원액 IPS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로 작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턴할 수 있는 부분이 높습니다. 이제 원액 IPS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장비 관련 업종들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상반기에서 턴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 장비 업종 쪽에서 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0원 근처에서 조금 상승폭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시세는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 한 6,400원 정도는 다시 매수 들어갔다가 한 7,000원 정도 일단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고요.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또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며칠 동안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외국인 쪽에서는 좀 매도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됐었습니다. 오늘 장중으로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파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지만은 결국은 연기금 쪽에서 강한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내일 한 6,400원 정도엔 좀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보시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익 IPS 지금 이미 뭐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등등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주로 노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보다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영수 전문가께서는 서울반도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 시장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여파로 인해서 좀 부침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셀트리온의 그 펀더멘탈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면은 코스닥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업종 종목에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서울 반도체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죠. 3월달 매출이 9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도 약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3월달 매출부터 이러한 가시성이 뚜렷하게 그 현실화되고 있고요. 최근 뭐 아크리치 2에 대한 그 조명 시장이 성장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일본과 중국 쪽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을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인데 현재 뭐 4월부로 약 한 5.6% 정도 국민연금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보시면은 2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견조하게 계속해서 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 금일 뭐 코스피 시장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 가격은 금일 뭐 종가로 해가지고 31,000원 이하에서 일단 뭐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목표가는 그 월봉 추세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추세를 보면은 지난 2010년도죠. 예, 이때 그 고점대가 뭐 47,000원대인데 이 가격대까지 가기까지는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그 지난 2011년도죠. 급락이 나타났던 이 가격대가 36,000원대입니다. 펀드멘탈의 그러한 그 부진,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급락 나왔던 가격대가 36,0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현재 진행 중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코스닥을 대표하는 그러한 종목으로서 펀드멘탈이 그 회복 주짐이 일단 뚜렷하게 가셔야되고 있고 36,000원대를 향한 중장기 상승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추천했던 CJ 프레시웨이 이 종목은 어떻게 AS를 주시겠습니까?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금일 뭐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그 최근 뭐 한 3, 4년 동안의 그 성장 모멘텀을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일단 그 탄탄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미국에서 뭐 존슨앤존스라든가 월마트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 배경 요인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내수 업종의 경우에도 국내 그 인구만으로는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 시장도 그렇고 내수 종목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해외 쪽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지만 좋은 그러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음식료 세타 부침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원재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품 단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놓여 있고 특히 CJ 프레시웨이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식자재, 유통산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들의 그 진출한 지 시장 점유율이 10% 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다만 뭐 영유이익률은 미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봐셔야겠고요. 다시 한번 그 목표가라든가 가격을 제시해드리면은 현재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신고가 그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6,000원대, 7,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서 일단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최 과장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G20에서 엔저를 용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조금 완화됐던 부분들이 이제 일본 경제 상황을 좀 감안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전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뭐 유럽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을 때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겠지만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2%대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1차적으로 이제 100엔대에서 한 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폭이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 일시적으로 좀 누르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100엔대에서 물론 아무 말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에서 이제 강하게 누르지 않겠다는 얘기지. 만약에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이제 덜 했던 부분들은 현 상태를 조금 유지하는 관점에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임 전문가님, 그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수출 기업이 대부분 해외에서 뭐 수요가 그 촉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하고 중국 그쪽 그 경제 지표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고요. 나름대로 그 LG전자라든가 이쪽 뭐 삼성테크의 인터파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찾는 기업들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최용준 과장, 임영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 잡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월요일 순서 오늘 시원스럽게 장이 올라줘서 기분 좋았습니다. 내일도 이 분위기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